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연대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실제 사업장에서 신고할 때 꼭 필요한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인지, 가입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사업장과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 관리, 징수 관리,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혜택인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되는데요. 군인이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의무 가입이냐, 임의 가입이냐, 신고 및 납부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무 가입자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희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 가입자 중에서 사업장에 소속된 사업장 가입자의 관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가 집니다. 그러나 지역 가입자는 신고와 납부 의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가입자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의 업무 흐름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로 당연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상호주의에 따라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과거 베트남의 경우 사업장, 지역 모두 적용이 제외되었는데요. 베트남 연금제도 확인 후 상호주의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의 경우 당연 적용 대상으로 지역은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대상 국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인데요. 불법 체류자, 강제 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그리고 특정 체류 자격을 보유한 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외교관과 영사기관원이 해당됩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가입 등을 할 때 사회보장협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2022년 3월 기준 3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외국연금 가입자가 한국연금보험료를 면제받는 절차인 2번을 살펴보면 외국인 사용자가 본인의 국가에서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증명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제2장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입니다. 먼저 사업장 자격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장, 공장 등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영업장에 소속된 사람들은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로 신고하려면 해당 영업소가 국민연금 가입 단위가 되도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장이 일종의 집이라면 집이 지어져야 그 안에 사람, 즉
사업장 가입자가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집을 지어야 하는 시점인 사업장 신규 적용 성립일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가 됩니다. 사업장 명칭 등 집 자체의 변경은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로 이루어지고요. 대규모, 원거리 등의 이유로 관리가 불편해 동일한 사업장을 본점, 지점 등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을 사업장 분리 적용이라고 합니다. 성립된 사업장에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가 생기면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탈퇴하면 들어갈 집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도 모두 상실 처리되어야겠죠. 사업장이 탈퇴되면 사용자 등 사업장 가입자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사업장 자격 관리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 적용 시점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입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는 개인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1명만 있는 법인 사업장도 사업장 적용 대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당연 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를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도 사업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에 반드시 사업주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신고를 통해 사업장이 성립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업장 관리 번호라는 것이 부여되는데요. 공단에 신고나 상담을 할 때 사업장 관리 번호를 알려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성립된 후에 명칭이나 주소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의 세부 정보만 바뀐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장이 사업을 양수 양도하면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은 납부 의무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서 변경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종전 사업장은 탈퇴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장으로 적용 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한다든지 근로자 없이 사업주 혼자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 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탈퇴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도 사업장 가입자에서 상실되는데요. 만약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고 사업주 혼자 운영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격관리 마지막 내용, 사업장 분리 적용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이지만 인원이 많거나 원거리에 지점이 있다면 사업장 분리 적용을 통해 본점과 지점별로 각각 국민연금 신고를 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본점과 지점 간에 직원 이동이 있는 경우 분리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상실신고서, 취득신고서 두 가지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요. 분리 적용된 사업장이라면 전입사업장에서는 전입신고서 하나만 공단으로 제출하면 전출사업장에서는 자동 상실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개인 사업주도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사업체별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면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가입자 자격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이라는 집에 들어오는 취득, 집을 나가는 상실, 사업장에 가입 중이지만 특정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납부 예외와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18세 미만이더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인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도 다음 4가지 경우에는 가입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대학 강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근로자.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60시간 미만 근로하지만 복수 사업장 근무 합산 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본인이 가입 신청한 사람. 마지막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가입자에 포함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 근로자와 1개월 동안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는 아니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일용 근로자도 2022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처럼 가입자도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합니다. 4대 보험 공통신고사항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기관 고유의 변경 내용은 각각의 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어떤 경우에 상실될까요? 근로자가 퇴사를 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만 60세가 넘은 경우, 사망한 경우에 상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장 근무 중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도 상실됩니다. 60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거나 법인의 대표가 무보수가 된 경우에도 상실 신고 대상입니다. 공무원 임용과 같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상실됩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받는 분들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고 부르는데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가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만 가입 제외되기 때문에 일단 4대 보험 공통취득 신고는 해야 하고요. 국민연금의 제외 대상이 된다면 우리 공단에서 별도로 알려드리게 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휴직처럼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납부 예외 제도입니다. 증빙 자료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산전 후 휴가 등의 경우나 휴직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이 휴직 직전 기준 소득 월액의 50% 미만인 기타 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한 경우에도 사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예외가 취소된 기관에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 예외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등 유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보험료 요율을 곱해서 월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기준 소득 월액이란 가입자의 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사용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농임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고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10만 원 이내의 식사 때나 미리 정해지지 않은 수당, 성과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소득이 월 평균 금액을 사업장에서 공단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의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 기준소득 월액입니다. 이러한 기준소득 월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즉, 최고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는데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이고 이 기간 동안의 최고 보험료는 기준소득 월액의 9%인 47만 1,600원, 최저 보험료는 29,700원이 됩니다. 그럼 기준소득 월액은 언제 결정되고 언제 변경될까요? 취득 시, 가입 기간 중 특례 신청 3가지 경우에 결정 또는 변경됩니다. 먼저 입사했을 때나 납부 재개를 할 경우에는 1년치 소득 총액을 365일로 나눈 다음 30일을 곱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소득 월액은
최초 정기 결정하기 전까지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중에 정기 결정은 전년도에 수령한 소득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 또는 사업일수로 나눈 금액의 30을 곱해서 산정하고요.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정기 결정 기준소득 월액은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자료를 입수하여 자동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장 사용자, 과세 자료 미보유자, 자료 상이자 등 과세 자료가 없거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는 사업장에서 직접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소득총액 신고에 의한 결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가입 중에 소득 변경이 있더라도 소득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사후 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경기 변동률이 커지면서 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일부 허용한 것이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는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을 표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의 취득 시 기준소득월액 결정은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할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고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4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이 가입자가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근무한 기간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정기 결정한 연도의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급격한 변경으로 8월 25일에 특례 신청을 하고 신청월 다음 날인 9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 소득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되었다면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특례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서는 4대 보험 공통서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 동의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관련 입증 서류를 연금공단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기준소득월액 특례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을 한다는 점입니다. 사후 정산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면 추가 징수나 과원납금 충당 및 반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보험료 부과 고지, 징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9%를 곱해 산정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4.5% 부담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 기여금으로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매월마다 사업장으로 고지합니다. 당월분 고지 금액은 매월 15일까지의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분은 다음 달 보험료에 합산하게 되는데요. 물론 경정 고지 신청을 하면 이번 달 보험료에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는 매월 22일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데요. 4대 보험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자동이체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지된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연체금이 부과되는데요. 최대 5%까지 연체금이 발생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야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직원들은 4대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입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2022년에는 근로자의 기준 소득 월액이 23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자 본인의 재산은 6억 미만, 종합소득은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도 최초로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한 사람이나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여야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10인 미만을 판단할 때는 근로자 수에 넣어서 계산을 하지만 외국인이므로 보험료 지원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지원 금액은 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만일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가 16만 원이라면 12만 8천 원을 지원받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합해서 3만 2천 원, 각자 1만 6천 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부담을 많이 덜 수 있겠죠. 지원 방법은요.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 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납기 내에 완납하지 않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자격신고를 할 때 유의하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 공통신고 중에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가 있습니다. 취득 신고를 할 때는 취득일이 2일 이후라면 당월분을 납부할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납부 희망, 미희망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면 당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실 신고를 할 때는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합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보수 총액과 산정 월수도 기재해야 하고요. 특히 고용보험은 상실 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실 사유를 잘 기재하여 신고해야겠습니다. 가입자 취득 상실 신고와 같은 4대 보험 공통신고 사항은 한 기관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요. 정정신고 등 기관별 고유 업무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총액 신고, 납부 예외 신고 등이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책임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 결정할 때는 본인의 과거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반영하고 이후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2022년에는 2.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월 185만 원 이하의 지급된 연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요. 국민연금 급여 지급 전용 계좌인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명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급여인 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 연령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22년에는 1960년생이 만 62세가 되는 해이므로 1960년 출생자는 올해 생일이 되었을 때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됩니다. 수급 연령에 도달했더라도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원래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22년에는 사업소득 기준으로 268만 1,724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중에 일부를 분할해서 받는 연금인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먼저 해당 상병의 초진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 전날까지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이력도 있어야 하고요. 다음으로 장애 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완치일이 있는 상병은 완치일 기준, 그 외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 등급을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국민연금법상 1에서 4급에 해당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족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가 유족연금인데요. 유족연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즉, 수급 요건도 충족하고 유족도 있어야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수급 요건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2급 이상 수급권자이거나 사망자가 가입자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라면 일정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에서 정하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정해지는데 그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반환 일시금은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고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사유는 먼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일시금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연금을 받길 희망한다면 반환 일시금을 신청하지 않고 계속 가입해서 10년을 채우면 됩니다. 사망을 해도 반환 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유족은 있지만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게 되면 반환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 일시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범위에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족으로 25세 이상의 자녀만 있다면 장제부 조적 성격인 사망 일시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망 일시금은 반환 일시금과 지급 대상과 취지가 다른데요. 원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반환 일시금과 달리 사망 일시금은 지급 한도를 두어 반환 일시금보다 같거나 더 적게 지급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나 혼자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두 번째 장 사업장 실무에서는 먼저 사업장 자격관리로 사업장의 적용, 탈퇴, 내용 변경을 학습하였고 다음은 사업장 가입자 자격관리로 취득, 내용 변경, 상실, 납부 예외, 기준 소득 월의 결정 등과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혜택인 연금급여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가 국민연금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업무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관할지사나 1455 국민연금 콜센터로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